지금 여러분께서는 CFBC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있었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 싱하이밍 중한 중국 대사의 발언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톡쏘는 정치 이야기에서는 한 주간 우리 정치 현안을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평론가님.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들이 일제히 후폭풍이 거세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사실 흔히 말하는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있는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은 본인들은 지속적으로 무고함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에서는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사실을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당에 주는 그런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탈당을 한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체포 동의안을 윤관석, 이성만 등이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해도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면서 검찰들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당연히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포 동의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양 당이 의견을 모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가결을 선택을 했고,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유투표에 맡기자라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자유투표를 통해서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은 139명, 반대한 분이 145명, 그래서 부결됐고요. 이성만 의원 역시 체포동의안 찬성한 의원이 132명, 반대한 의원이 155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모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부결이 된 겁니다. 이례적으로 자유투표에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 때보다도 이탈표가 적었다는 게 분석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언론을 비롯해서 국민의힘과 여권 관계자, 정부 등등에서는 지금 방탄국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연일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인 그런 입장은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겼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했다 이런 얘기지만 이제 실제로는 억지로 만들어져 있는 증거가 없는 그런 사건에서 구속까지 가는 것은 무리한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국회에서 이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상정을 할 때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나서서 굉장히 민주당한테는 모욕적인 그런 발언들을 쏟아냈거든요. 네. 가령 이 자리에 돈 봉투를 받은 사람이 민주당 의원들이 20명이 넘게 있다. 이 사람들이 직접 이 구속영장을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역으로 반사해드리면 검사들의 심증만 가지고 구속을 마구 시킬 수 있는 그런 현재의 시스템. 물론 판사들이 거기서 영장을 발부해줬다 그래도 영장 자판기라는 오명이 따를 정도로 99%가 영장이 발부되는 이런 현실. 그래서 그 현실을 법무부 스스로가 바꿔야 된다고 지금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법부인 대법원에서도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무시한 채 아주 일방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마치 모욕한 듯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한동훈이 부결을 유도했다라고까지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반발이 강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놓고 국민의힘이 방탄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전임 원내 지도부가의 5천짜리에서 민주당을 조롱하는 농담을 던졌다고 알려졌는데 어떠한 맥락에서 이게 나온 말입니까? 예, 그냥 5찬 자리에서 본인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는 듯이 앞으로 나올 사람이 많은 모양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네. 물론 이런 말을 한 적은 공식적으로 없다고 대통령실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복수의 관계자가 이런 발언이 있었다고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뼈 있는 농담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전에도 정치가 그랬느냐라고 물어보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들만 그런 발언을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굉장히 참 부적절한 그런 인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아직요 재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심지어 수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뭘 알고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식의 농담을 합니까? 이거는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아예 대놓고 수사의 방향을 설정해 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에서는 거센 반발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누가 들어도 어떤 특정한 의도가 담겨 있을 수밖에 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죠. 윤석열 대통령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이 불쾌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여당 정치권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아니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이 불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과하게 상대의 상대 나라의 대사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다 대고 위안 스카이를 비유를 들어서 그래서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위안 스카이 같은 경우는 역사를 아시는 분은 모두 기억을 하시겠지만 개항기인 1885년에 총리 교섭 통상 대신으로 조선에 부임해서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아주 깊숙이 간섭한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굉장히 큰 국민적인 반감이 나오기도 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싱 대사가 그런 간섭을 했나요? 안 했죠. 싱 대사랑 만난 사람은 이재명 야당 당대표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야당 당대표를 만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서 대사를 막 초치해서 꾸짖고 그랬지만 중국은 오히려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를 초치해서 같이 맞불 작전을 놨고요. 네. 중국에게 이 대사를 갖다가 징계해달라 그런데 콧방귀를 끼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더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렇게 관계가 나빠지는 상황을 두고 여당의 의원이라든지 여당 전 의원들까지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따끔한 충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마땅히 싸워야 될 대상인 국가는 일본이에요. 일본에서는 오염수를 막 콸콸 쏟아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입증을 동북에서 스스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외교부가 대신해가지고 오염수가 안전하다. 심지어 총리는 그건 마실 수도 있다까지 얘기했다가 오늘은 다시 나는 마신다고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일본의 총리가 한국에 와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대사의 말은 지극히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고 중국에게 심기를 거스르는 발언들을 대통령실에서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중국 대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죠. 중국을 대표해서. 근데 이런 역학관계들을 전혀 마치 모르는 것처럼 어느 일방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비난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양국의 관계를 계속 해치는 그런 부적절한 처신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싱하이밍 주한중국 대사를 기피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 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지만 중국이 꿈쩍도 하고 있지 않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여당과 또 정부 관계자들은 싱하이밍 때리기를 통해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 내에서 특히 2030들에게는 일본보다도 중국에 대한 반감이 더 크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최근에 나온 바가 있을 만큼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게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일종의 2030에 대해서 뭔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조를 때려서 지지율을 회복시키고 중국을 때려서 또 잘못된 외교 선택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려고 한다는 것인데 그게 진짜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거죠. 자기 지지율을 갖다가 조금 올려서 뭔가 탄핵의 위기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날아가는 국익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대통령실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5.18 정신 헌법 수록 못한다 뭐 이런 말을 해서 설화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중국이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설물까지 몽땅 수거해서 중국 베이징으로 보내 신체 정보가 완벽하게 수집이 됐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뭐 이런 말을 이 주장을 꺼내서 구설수에 올랐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구체적 내용과 경위도 좀 짚어주시죠. 저도 진짜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관저에 방문을 해가지고 관저에서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관저에서 무슨 배설물까지 수집해서 정보 분석을 하는 나라다라는 그런 확실한 근거가 있나요? 없죠. 그런데 분명 징계를 당하고 있지만 여당의 최고위원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이 우리 야당의 대표가 관저에서 중국 대사와 같이 식사를 했다는 그런 상황만 가지고 중국의 DNA 정보까지 다 넘어갔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거는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얘기죠. 그러면 관저에 아예 가지 말아야 되는 그런 적국의 어떤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면 외교를 어떻게 합니까?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은 그런 언급들이 우리 대통령실이 도청되고 있고 그 도청된 정보가 바깥으로 나갔던 그런 부적절한 상황을 좀 연상시키게 합니다. 실제로 그런 우리 대통령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을 당해서 그 자료가 유출됐잖아요. 네. 그런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의 보안이 시민들이나 국민들로 하여금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이 가려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은 정말 부적절한 그런 발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대통령 관저 개입 논란 의혹을 사고 있는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방문한 지역 행사에 이튿날 찾아가 지자체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사실 이것도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일단 지역의 언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충남 서천이거든요. 이 충남 서천은 한산 모시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한산 모시 문화제가 지금 제 33회째를 맡고 있는데요. 그 모시 문화제의 개막식 날 김건희 씨가 참석을 해서 거기서 연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천공이 여기 등장을 했고, 그래서 지역 언론에서 이 서천 군수가 부군수와 또 관광문화과장까지 대동해서 천공을 영접하더라라고 하면서 사진까지 내보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서천군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그냥 행사장에서 우연히 천공을 만났는데 거기가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어서 카페까지 이동하는 길에 사진이 찍혔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역순인이 참여하는 군수와 부군수와 과장이 같이 가서 카페에서 차를 마십니까? 누구나 그렇게 대접을 해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현재 관저의 선정 절차에 관여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서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 소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협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포영장이 떨어져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네. 지금 마치 대통령 부부를 스토킹하듯이 쫓아다니고 있어요. 9일날 열렸던 강원자치도 출범식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사진이 찍혀가지고 대통령이 여기 연설하러 왔는데 총독이 왔다. 그래서 화제가 됐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때는 평소에도 자주 춘천에 다닌다. 우연히 그렇게 날짜가 맞았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본인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천은
하루 차이를 두고 또 거기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런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오히려 따끔하게 천공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마땅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인물이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나타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사에도 압력을 주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딱 끊어서 오히려 이런 곳에 천공을 강력하게 수사해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실이 선택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무속인이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이 또 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국민의힘 공보 모임에 참석을 해 추가 경정 예산, 이른바 추경 예산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궁금한데요. 예, 지금 이거 굉장히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인데요. 국힘에서 마련한 공부 모임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참가해서 특강을 하는 것도 참 보기 드문 일입니다. 물론 그게 아예 없는 일은 아니겠지만 지금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10번째 공부 모임에서 특강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모든 그런 재정적인 국가의 부담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 같은 곳에서는 이제 나와서 그거를 이제 정상화시키려고 하는데 기존 재원을 박박 긁어서라도 대응을 하면 되지 빚 더 안고 살림을 살아야 될 그런 선택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15개월 정도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고 있고 네. 그 외에도 세수가 모자라 가지고 심각한 그런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불용 예산을 일부러 만들어서 복지를 갖다 축소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 재추경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라 살림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책임을 계속 네. 전 정권에 떠밀고 있는 것은 이미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거듭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별로 적절하지 못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